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는 핵심 포인트와 종목,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와 왜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다들 아시죠? 네이버 하면 뭐 떠올리세요? 초록 검색창, 네이버 쇼핑, 웹툰,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네이버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로봇 기업으로요. 아니, 검색 사이트가 갑자기 무슨 로봇?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헤친 자료 보시면 완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숫자부터 보세요. 네이버가 최근에 엔비디아한테서 확보한 GPU가 6만 개예요. 6만 개요. 얼마나 많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보다 많아요. 현대차보다도 많고요. 한국 정부가 주요 기업들한테 배분한 전체 물량이 26만 개인데 네이버가 혼자서 제일 많이 가져간 거예요. GPU 6만 개면요, 이건 검색 좀 더 잘하려고 사모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이걸로 로봇 돌리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100대 기업 보고서 발표했어요. 전 세계 로봇 기업들 분석한 건데요. 여기에 네이버가 통합자 카테고리에 이름 올렸어요. 통합자가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핵심 기업들이에요. 한국 기업 중에 이 카테고리 들어간 건 네이버가 거의 유일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네이버 로봇 전략을 완전 해부해봤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네이버는 로봇 직접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판을 짜고 있었어요. 뭐냐고요? 로봇 운영체제 시장을 먹겠다는 거예요. 구글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어떻게 스마트폰 시장 장악했어요? 안드로이드로요. 삼성이든 LG든 중국 폰이든 거의 다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구글은 폰 직접 안 만들어도 소프트웨어로 다 잡은 거죠. 네이버가 지금 똑같은 수를 쓰고 있어요. 누가 로봇 만들든 그 로봇이 네이버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이버 로봇 사업 핵심 전략부터 글로벌 진출 계획,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주 3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로봇 시대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이버가 로봇 사업 할 수 있는 이유요, 한 건물에 답이 있어요. 이름이 특이한데 숫자로만 된 이름이에요. 1784. 왜 1784냐고요? 원래는 건물 번지가 178-4번지라서 프로젝트명으로 쓰다가요, 알고 보니 1784년도가 1차 산업혁명 시작된 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름으로 확정했대요. 우연치곤 너무 잘 맞죠? 어쨌든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이거든요. 로봇 친화형이 뭐냐면요, 보통 건물은 사람 다니기 편하게 만들잖아요. 계단 폭, 문 높이, 복도 넓이 다 사람 기준이죠. 근데 1784는 애초에 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설계한 거예요. 지금 건물 안에 로봇이 100대 넘게 돌아다녀요. 커피 배달, 도시락 배송, 택배 운반 전부 로봇이 해요. 사람은 거의 안 나서요. 근데 단순히 로봇 몇 대 굴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아크예요. ARC, AI 로봇 클라우드 약자고요. 쉽게 말하면요, 로봇 두뇌를 클라우드로 뺀 거예요. 보통 로봇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로봇 몸 안에 작은 컴퓨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잖아요. 사람 뇌가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네이버는 완전 다르게 접근했어요. 로봇 안 컴퓨터를 최소화하고 대신 클라우드에서 모든 계산이랑 판단을 처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첫째, 로봇 한 대 만드는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비싼 고성능 컴퓨터를 로봇마다 안 넣어도 되니까요. 로봇은 가볍고 싸게 만들고 머리는 클라우드가 하는 거죠. 둘째, 확장성이 완전 달라져요. 로봇이 100대든 1000대든 10,000대든 클라우드 하나로 동시에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각각 따로 관리 안 해도 되고요. 셋째, 업데이트가 실시간이에요. 로봇 한 대씩 찾아가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고, 클라우드에서 한 번만 업데이트하면 연결된 모든 로봇이 동시에 똑똑해지는 거예요. 1784 빌딩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하나가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지하철 순환선처럼 10개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로봇 대기 시간 줄이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동문, 출입 게이트,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도 전부 아크 시스템이랑 연결돼 있어요. 네이버가 이 건물 하나 만들면서 렌트커가 460개예요. 앞으로 누가 건물에서 로봇 서비스 하려면 네이버 기술 안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네이버 진짜 전략이에요. 로봇 직접 안 만들고
모든 로봇이 네이버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누가 어떤 로봇 만들든 네이버 아크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이버가 왜 하필 지금 로봇에 올인하는 걸까요? 타이밍엔 다 이유가 있어요. 2022년 11월 챗 GPT가 나왔죠. 그때부터 전 세계가 AI 열풍이었어요. 근데 지난 2년간 경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전부 언어 모델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 다들 더 똑똑한 AI, 더 잘 대답하는 AI 만들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요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어떤 AI 챗봇 써도 웬만한 질문엔 다 잘 대답해줘요. 상향 평준화 됐거든요. 챗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성능 차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음 경쟁은 뭘까요? AI가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행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수동적 AI에서 능동적 AI로 가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피지컬 AI라고 불러요. 현실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AI요. 쉽게 말하면 AI가 소프트웨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란 몸을 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직접 말했어요. AI가 현실 산업에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손잡은 거예요. 올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엔비디아랑 차세대 피지컬 AI 공동 개발 협약 맺었어요. 단순히 GPU 사오는 거래가 아니에요. 뭘 하냐면요. 반도체 공장, 조선소, 에너지 시설 같은 국가 핵심 산업 현장에 AI 로봇이랑 자동화 시스템 접목하는 거예요. 조선소나 공장 현장을 가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AI가 분석하고 제어하는 산업용 플랫폼 개발하는 거죠. 로봇이 용접하고 로봇이 부품 조립하고 로봇이 품질 검사하는 미래가 오는 거예요. 네이버가 확보한 GPU 6만 개가 여기 쓰여요. 이 GPU들은 춘천이랑 세종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세종 데이터 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예요. 서버 60만 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도 이미 로봇이 돌아다녀요. 서버 옮기는 로봇, 서버 모니터링하는 로봇, 네이버가 직접 만든 로봇들이 작동 중이에요. 글로벌 빅테크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 자기네 공장에 배치하기 시작했고요. 아마존은 물류 창고를 로봇으로 채우고 있어요. 구글은 로봇 제어 AI 모델 개발 중이고요. 전 세계가 피지컬 AI 시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AI 경쟁이 언어 모델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핵심은 로봇 제어하는 클라우드 인프라고요. 네이버는 아크 시스템하고 GPU 6만 개로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전환 관점이에요. 네이버가 1784 빌딩에서 기술 검증했다고 했죠. 이제 그 기술 해외로 가져가요. 첫 타깃이 일본하고 사우디예요. 먼저 일본부터 볼게요. 네이버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일본 통신 대기업 NTT 동일본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이랑 손잡고 도쿄 예스빌딩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 테스트했어요. 1784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크 시스템으로 로봇이 건물 안에서 음식이랑 물건 배달하는 거요. 테스트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지금은 본격 상용화 논의 중이에요.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요. 도쿄 중심으로 재건축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새 건물 지을 때 처음부터 로봇 친화형으로 설계하면 네이버 기술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선 최고 타이밍이죠. 다음은 사우디예요. 네이버 임원들이 거의 2달에 한 번씩 사우디 출장 다녀와요. 왜냐면요. 사우디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넘 프로젝트, 유무라바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새로 짓는 건데 처음부터 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엔 로봇이 수천 대씩 필요해요. 실제로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 국부펀드 산하개발사 유무라바랑 아크 시스템 공급 협의 중이에요. 2023년엔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도 수출했고요. 중동에 IT 기술 수출한 건 한국 기업 중에 네이버가 처음이에요. 이 글로벌 진출 핵심 무기가 뭐냐? 루키2예요. 네이버가 최근에 공개한 차세대 서비스 로봇이에요. 기존 루키1은 1784 빌딩 안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한국 환경에 맞춰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루키2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겨냥해서 설계했어요. 하드웨어부터 통신 규격까지 전부 국제 표준 인증 받았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등 다국어 음성 인터페이스도 탑재했어요. 또 하나 주목할 로봇이 있어요. 미니노이드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네이버가 MIT 카이스트랑 같이 공동 개발한 소형 휴머노이드예요. MIT가 하드웨어 맡았고요. 카이스트가 제어 알고리즘 담당했어요. 네이버는 로봇 두뇌 역할하는 아크 시스템 제공했고요.
세계 최고 공대랑 한국 대표 IT 기업이 뭉친 거죠. 미니노이드는 올해 안에 1784 빌딩에서 실제 서비스 테스트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이버는 아크를 멀티로봇 지능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에요. 네이버 로봇만 아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로봇도 아크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네이버가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 운영체제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앞으로 네이버 로봇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 한 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네이버가 세계 최초로 만든 로봇 친화형 빌딩 이름은 뭘까요? 1번 네이버 랩스, 2번 1784, 3번 그린 팩토리, 4번 스마트 빌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이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중 정답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해당 종목과 투자 근거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종목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로봇 전략이랑 글로벌 진출 계획 자세히 봤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네이버가 로봇 사업 본격화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네이버 로봇 생태계랑 직접 연결된 국내 관련주 3종목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네이버 성장이랑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이에요. 첫 번째로 주목할 종목은 클로봇이에요. 클로봇이 뭐터 하는 회사냐?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하고 로봇 관제 솔루션 개발이 돼요. 쉽게 말하면요, 로봇이 건물 안에서 스스로 돌아다니게 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대 로봇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아크 시스템이랑 기술 방향이 딱 맞아떨어져요. 어쩌돼요? 비유하면요, 네이버 아크가 로봇 노예라면 클로봇은 로봇 운전 기술이에요. 네이버가 저기로 가 라고 명령하면 클로봇 기술로 실제로 로봇을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클로봇은 네이버 DSF한테 직접 투자받은 기업이에요. DSF가 뭐냐고요? 네이버 스타트업 투자 전문 조직이에요. 아무 기업한테나 투자 안 하네요. 네이버가 미래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한테만 투자하죠. 네이버가 클로봇 기술력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로봇 사업 빠르게 키우려면 이미 검증된 기술 가진 회사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직접 투자한 기업이니까 협력하기도 훨씬 쉽고요. 클로봇이 네이버 로봇 생태계 핵심 파트너 될 가능성 높은 이유예요. 클로봇 고객사 리스트 보면 더 놀라워요. 이미 130곳 넘는 고객사한테 솔루션 공급하고 있어요. 쿠팡, 롯데타워, 삼성, LG 전부 클로봇 기술 쓰고 있어요. 한국 대표 기업들이 다 고객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첫째,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는 거고요. 둘째, 네이버가 이 회사 더 깊이 쓰면 이 고객사들까지 네이버 로봇 생태계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클로봇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국내 유일 파트너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들 아시죠? 현대차가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한 세계 최고 로봇 회사요. 유튜브에서 로봇이 백플립하고 춤추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회사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한국에서 움직이려면 클로봇 기술 필요해요.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 있어야 건물 안에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클로봇 활용하면 네이버는 현대차 로봇까지 자기네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클로봇은 네이버 직접 투자 130곳 넘는 주요 고객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 이 모든 조건 갖춘 로봇 소프트웨어 대장주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로 주목할 종목은 로보티즈 코어랑 하이젠 R&M이에요.
이 두 회사 공통점이 뭐냐?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만든다는 거예요. 액추에이터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로봇,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몸에 근육이 있어야 팔다리 움직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에너지 받아서 로봇 팔, 다리, 관절 움직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예요. 로봇 원가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부품이기도 하고요. 업계에서는 로봇 산업의 액추에이터가 AI 산업의 GPU랑 같다고 평가해요.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네이버가 아무리 좋은 두뇌 만들어도 근육 없으면 로봇 못 움직이잖아요. 피지컬 AI 시대 열리면 액추에이터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로보티즈부터 볼게요. 로보티즈는 한국 코스닥 상장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에요. 핵심 제품이 다이나믹셀이라는 액추에이터 브랜드고요. 이 제품이 이미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까지 주요 고객사예요. 로보티즈 제품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되고 있다는 의미죠. 로보티즈가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오픈 AI한테 로봇 납품하기로 했어요.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오픈 AI에 공급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AI 기업이 로보티즈 기술 선택한 거예요. 이 소식 나온 뒤에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1070% 폭등했어요. 미국 빅테크 협업 이슈가 얼마나 강력한 상승 재료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LG전자도 로보티즈 지분 7.45% 보유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이미 기술력 인정하고 투자한 상태래요.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에서 1차로 20% 확보한 후에 추가 매입으로 51%까지 경영권 확보했던 패턴 기억하세요. 로보티즈도 같은 경로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은 하이젠 R&M이에요. 하이젠 R&M은 액추에이터 모듈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메이트 2025에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출품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왜 하이젠 R&M이 주목받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 치열해요.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중국 유니트리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로봇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관절마다 고성능 액추에이터 들어가야 해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이버도 미니노이드라는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려면 액추에이터 필수예요. 네이버가 로봇 사업 키울수록 하이젠 R&M 같은 부품 회사들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네이버가 로봇 두뇌 담당한다면 로보티즈랑 하이젠 R&M은 로봇 근육 담당해요. 피지컬 AI 시대엔 두뇌랑 근육 둘 다 필요하죠. 이 두 종목이 네이버 로봇 생태계 핵심 부품 공급사 될 가능성 높은 이유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검색 포털 회사 아니에요. 피지컬 AI 시대에 선점하려고 로봇 운영체제 회사로 변신하고 있어요. GPU 6만 개 확보, 엔비디아랑 협력, 모건 스탠리, 휴머노이드 100대 기업 선정. 이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핵심은 아크 시스템이에요. 누가 로봇 만들든 그 로봇이 네이버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전략이죠.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 잡은 것처럼 아크가 로봇 시장 잡겠다는 거예요. 관련주 세 종목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클로봇. 네이버가 직접 투자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국내 유일 파트너예요. 두 번째, 로보티즈. 오픈 AI한테 로봇 납품하는 액추에이터 대장주고요. 세 번째, 하이젠 R&M.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한 기업이에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 로봇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매출로 본격 반영되려면 시간 걸려요. 관련주들도 네이버랑 직접 매출 연결 확정된 게 아니고요. 로봇 테마주 특성상 변동성 크니까 분할 매수 전략 꼭 필요해요. 근데 큰 그림 보세요. AI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네이버는 그 흐름 한가운데 있고요. 이 흐름 놓치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